무주택자분들이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있을까요?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를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괜찮을지. 집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A라는 그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B란 분을 만났는데 B란 분은 1주택자인 거예요, 이미. 두 분이 만약 결혼을 딱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택이 있으면 또 반환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대출을 받았던 이 사람은 반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2019년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건데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를 내놓은 거고요. 2020년 6월에는 이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게 됐을 때만 전세 자금을 회수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 전세 계약 기간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는 갱신하는 시점에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갱신 계약이 안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생소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많이 닥칠 수가 있다. 부동산 담보 신탁. 부동산 신탁이라는 걸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집주인은 사실 이 A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요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만약에 이런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회사랑 원래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때 계약을 신탁회사랑 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했다가는 보호를 사실 못 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가 위험하냐면요, 을구에 나오질 않잖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만 떼어가지고 봐서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어디를 확인하면 잘 나와 있을까요? 신탁 원부라고 해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신탁 원부를 꼭 요청을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신탁회사랑 직접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임대인과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어쩌면은 수익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떨까? 현실 속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요, 분들은 이제 집을 구매해 보신 적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좋은 기회도 있어요. 생애 최초. 이분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상품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지역 안에서도 가장 높은 LTV 한도라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5월 31일 날 추가적으로 규제가 발표된 거에 의하면 실수요자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도 LTV가 최대 60%까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대 70%까지 가능하시니까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대출이 나와야 사실 구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게 이제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원까지 밖에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야겠네요. 어떤 분이 보금자리론은 신혼 부부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인 부분들도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억 원에서 최대 이제 3억 6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넓어지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6천만 원 더 지원이 되면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3평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적격대출 같은 거를 이제 받을 때 조금 모질라. 1억 미만으로 조금 모질라요. 그때는 결합상품 같은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결합상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실수요자 요건하고 MI 대출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나가실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나 투기 과열지구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LTV 80%까지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이 만약에 부족한 게 아니시면 2천 이하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자산론이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자산론은 신용대출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신용대출의 일종이지만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서 아무래도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다른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서는 조건이 조금 완화돼서 나가는 편입니다. 20대, 30대 연령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솔직히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1금융에서 신용대출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연봉의 1배수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2금융권까지 보신다고 하시면은 연봉의 최대한 2배수까지도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다. 이렇게 네네. 금융 소외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과 거래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이런 청년 위주의 상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 데이터만 아니라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네네. 통신비라든지 소액이지만 뭐 네. 30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품도 현재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못 받는 경우가 아니요. DSR이랑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일단 전세 대출은 DSR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전세를 받는 게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신용을 받아버리게 되면 전세자금이든 담보든 여기서 모자라실 수가 있어요. 주거래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좀 상담을 받았더니 네. 주거래 은행이라고 특별한 메리트가 없더라. 네. 대출 상담에 유리한 은행이 있을까?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리가 낮거나 한도가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A은행이 가장 저렴하지만 네. 내일은 B은행이 가장 저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상품을 한 번에 이제 조회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게 되면 이게 또 조회 건수가 잡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핀테크 기업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네.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닌데 네. 왜 조회를 하면 그렇게 좀 불리함이 생길까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네.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여러 번 알아볼수록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하신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하진 않지만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계속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출에 대한 내용이 바뀌잖아요. 저는 했는데 2주 뒤에 바뀌었어. 그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예,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조회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회는 1년에 한 몇 번? 그런 거 없나요? 네. 대출 중개인의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대출 상품을 연결시켜서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그 금융권에 찾아가서 받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파는 상품이 네. 중개인을 통해서 파는 상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네. 아니면 은행에 직접 이용을 하시는 게 네, 네. 보다 좀 0.01%라도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담사 끼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금리 차이가 많이는 한 0.2, 네, 더 네. 큰 데는 0.6까지도 나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없어요? 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 모바일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은행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것보다 또 금리가 더 저렴해요. 그 대출 모집인을 끼게 되면 대출 모집인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 마진을 금리에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 지점을 그럼 방문하면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은행 지점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그 일조차 안 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그냥 전산 처리를 해버리게 되니까 금리가 여기서 또 낮아지는, 직접 신청하는 게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네.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과연 이 시점에서 네. 주택담보를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실질적으로는 21년 지금 초에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거나 또는 일부를 삭제를 하면서 인상한 효과를 벌써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집을 사는 타이밍이 그럼 적절하냐 네. 이런 부분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수요자 요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된 만큼 이런 정책 상품을 눈여겨보셨다가 꼭 좋은 집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좀 될지라도 구매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금리가 그 네. 집값이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되게 어려운 그래서 질문인데 드려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게 돼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이런 매수세가 조금 덜해지니까 네.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 약간 이렇게 좀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규제가 아무래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좀 강하다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가격을 좀 잡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